보통 감량한 몸무게가 3년 이상은 유지해야 찐 자기 몸무게로 자리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무게를 3년 이상 유지해도 그 3년 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한 달만 해도 찔 수 있는 게 살이라서 그 몸무게를 3년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유지하는 동안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그 생활 습관이 내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면 한 달만 해도 그냥 쭉 유지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10년을 유지해도 갑자기 찝니다.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 때 뭐 수년간? 십수년간을 똑같이 유지하다가 운동 은퇴하자마자 바로 살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지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3kg 빼고 무혈경 2년 겪고 작년부터 야금야금 8kg 쪘습니다. 여전히 무혈경 극복 못했지만 5kg만 제대로 빼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요요 겪기 싫은데 한 달에 몇 킬로씩 빼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감량이 가능할까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킬로씩 그런 기준도 없고요. 확실하게 감량이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먹으면 찌고 그런 거라서 뭐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하는 것 자체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있죠. 그래야 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 생활을 오래 유지하니까 그 생활에 맞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 확실한 거, 변화가 없는 거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에 맞게 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전날 과식을 했을 때 소화도 잘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에 더부룩할 때 아침 식사 하시나요? 웬만하면 합니다. 안 하면 또 그 다음 끼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속 뒤집어질 것 같지 않나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먹는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어서 소화가 완전 안 돼서 이렇게 탈이 날 정도다. 그럼 당연히 안 먹어야겠지만 웬만해서는 다 먹는 게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식욕에 예민하게 두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 다이어트 이슈인데 혈당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혈당은 오르고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정상이고요. 몸무게랑 똑같지 않나요? 몸무게 물 한 잔 마시고 체중 쟀을 때 체중이 올랐다라고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혈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혈당이 계속 오르는 상태가 되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혈당 자체에 오르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안 올라도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서 알아서 혈당을 만들고요. 그거는 근손실입니다.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충분히 드시고 적당히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합니다. 꼬르륵 소리는 안 나서 배가 안 고픈 줄 알고 식사 시간을 약간 미뤘더니 양을 많이 먹진 않아도 허겁지겁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식단 공복에 무뎌졌거나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꼬르륵은 좀 많이 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꼬르륵까지 갈 필요 없다. 꼬르륵 되지 않아도 충분히 공복감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평소처럼 드셨으면은 그러니까 식사량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특별하게 공복감이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드시던 시간에 드시던 양 그대로 드셔도 사실 큰 그거 없을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리듬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기록 시작했을 때에는 저녁 약속으로 피자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 다음날 0.8 올랐었는데 2주 후에 당일치기 여행 가서 저녁 먹고 똑같이 디저트까지 먹은 다음날에는 0.4 오르더니 어제 또 당일치기 여행 갔다 왔는데 오늘은 유지해요. 몸도 안정화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안정한 이 흐름을 딱 만들어 두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어떤 뭐랄까 누가 돌을 던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의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이런 흐름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있는 그 변수에 대해서 크게 다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새끼 식사를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를 먹어놔야 계속해서 지속해서 몸의 흐름을 만들어 두셔야 결국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전보다는 덜 반응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온다. 그렇더라고요. 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금요일 저녁 외식 다음날 토요일 저녁을 패스했는데 첫째 날은 1kg 빠지고 둘째 날도 소화가 안 돼서 저녁 패스했는데 다음날 300g 증량했어요. 소화 안 돼서 안 먹었는데 너무 안 먹어도 몸이 붓거나 증량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 그래서 몸이 계속 굴러가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소화력이 안 좋아서 모든 식사를 200g 내외로 먹어야 다음 끼니까지 소화가 가능한데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소화 능력이 개선되나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나의 기질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소화 능력이 워낙 작은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다고 보기도 뭐 그냥 내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작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식사 시간에 대한 제한은 안 두시는 편인가요?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소화를 생각해서 양을 더 줄이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죠. 자기 전에 잘 때까지 시간을 대충 계산해가지고 너무 늦게 먹는다? 그러면은 그 정도 양을 계산해야겠죠? 평일에 한정해서 많이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고요. 무혈경 극복 중인데 꼭 밥류 안 먹고 매일 빵으로 아침 저녁 먹고 해도 생리 찾는데 지장 없을까요? 점심은 일반 한식 먹으려고 하는데 빵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규칙적인 식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화 잘 되게 드시고 삼시세끼 양 조절 중인데 약간 몸무게를 조절하고 싶다 하면 같은 양으로 칼로리 적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까요? 원래 아침에 빵을 먹는데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던 거에 대해서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을 줄일 거면은 적게 먹는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열량은 적게 먹는데 배는 똑같이 채우고 싶다? 그런 거는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트릭이 이제 몸에 안 먹히는 거고 먹힌다고 해도 나중 되면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고구마나 단호박이기 때문에 뭐 이게 트릭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튼 저는 적게 먹는다? 그럼 그냥 부족함을 내가 느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 라이브 하고 이번 주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진짜 행복했거든요. 근데 인바디 이슈와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병 걸린다는데 다이어트 내려놓고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주변 말들과 SNS에서 들리는 많은 지식들은 어떻게 흘린눈하셨나요? 약간 이대로 해도 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꾸미님도 본인이 사실 증거 아닌가요? 탈모도 있다고 하셨고 무혈경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식단이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몸이 증거이고 저는 원래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다 결정하고 그래요. 내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남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고 미래에 뭐 병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채식만 해도 병 걸립니다. 그 암 걸리신 스님 예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생채식도 그 답이 아니고요. 생채식 하다가 사망하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건강식이라는 게 꼭 건강식인 건지 그리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닭고야 식단 그거 건강에 솔직히 전 전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더들이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보디빌딩 근육 많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오히려 내가 몸이 아무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북구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경험도 다 하셨잖아요. 내 몸이 증거니까 내 몸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진짜 좋아지는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탄수화물을 좀 충분히 먹어보고 단백질을 좀 줄여서 먹어보고 어떤지 본다는 거죠. 비교적 골격근이 작은 거지 제가 체구도 작고 뼈도 얇은데 이 정도 골격근량을 몸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밥 150씩 먹으면 하루 만에 0.6 감량되길래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초코 먹고 싶어서 초코 단백질 쉐이크 먹었던 걸 진짜 초코로 먹는데 살이 빠져요. 신기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몸을 믿으세요. 그리고 북구미님 자꾸 그쪽에 만약 고민이시면 직관적 식사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 식사 책을 권하는 거는 직관적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직관적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직관적 식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음식은 죄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말을 해줘요. 초콜릿이 문제가 아니고 그 초콜릿을 조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생각 다이어트에 갇힌데 생각이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유목조목 뭐 데이터 기반으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관적 식사 책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닭고야나 심한 단백질 위주 식단은 입 터짐이나 폭식이 너무 쉬운 식단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들 그걸로 폭식증 겪은 그게 문제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닭고야를 먹어서 폭식증이 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닭고야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먹거나 할 수 있는데, 닭고야는 건강하다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일으켰을 리 없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이 될 만한 실마리가 계속 안 나오는 거? 닭고야를 끊어야 되는데 괜히 엄한 다른 걸 더 건드리는 거죠. 아,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런가? 운동을 더 해볼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인과 결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브를 잘 챙겨 먹어도 여행만 가면 화장실을 잘 못 가는데 먹는 게 바뀐 영향이 제일 클까요? 주말에 또 여행을 가는데 증량보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더 걱정해요. 장소가 바뀌면 장소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장소, 여유, 시간. 그러니까 평소에 그 배변 루틴이 명확하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여행 가서도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공복에 커피 먹고 아침 먹고 라브를 아침에 먹긴 하는데 그 라브가 배변을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라브 아침에 안 먹어도 커피랑 아침 먹으면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라브는 그냥 평소에 챙겨 놓는 거고 아침에 커피 먹고 아침 식사하는 게 저의 배변 루틴인데 그거를 해요. 여행 가서도. 그리고 오전에 일찍 그 시간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그래서 여행 가셔서도 그 동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끼 잘 챙겨 먹는데 화장실을 못 가면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소화가 잘 되었다는 건지 감도 잘 안 오고요. 소화가 잘 된 거는 더부룩하지 않고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게 소화 잘 된 거고요. 잘 챙겨 먹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배변에 도움이 안 되는 식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결과가 이래가 아니고 결과가 이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자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식욕 불안정한 시기 때 치팅데이 후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고 다음 치팅 전에 또 입이 터지거나 하신 경우가 있어요? 터진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하기 전에 무수히 많이 터졌거든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계속 터지고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거였고 굉장히 그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생각 정리도 되게 많이 하고 정리가 되게 많이 된 상태라서 그 뒤로는 뭐 치팅데이 이외에 터진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안 터진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터졌고 살까지 다 쪄버렸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부끄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다이어트 때문에 외식 피하려고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사람 안 만났던 제 과거가 생각나. 있죠. 후회되는 경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는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그 학교 같은 동기들이 대만의 학교로 한 달 동안 보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해외가 그게 처음이었는데 처음 맞나? 하여튼 거의 처음이었는데 그리고 동기들이랑 동기 몇 명이냐? 3, 40명? 같이 그 대만이라는 곳에 가서 한 달이나 있는다는 경험이 사실 누구도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만을 가서 다이어트를 했죠. 맨날 거기 운동장 뛰고 다른 친구들 야시장 가서 뭐 굴전 먹는다는데 이 굴전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2학년 때니까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 이런 류? 뭐 약속 피하려고 한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아직도 후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됐냐? 한 1kg 빠졌나? 그런 것 같아요. 굴전 아직도 먹고 싶고. 다이어트에서 해방된 라이프는 어떤가요? 해방이라고 봐도 될까요? 됐나요? 유토피아는 아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매주 이게 치팅데이만 보면서 살았던 그때가 가장 해피하긴 했던 것 같아요. 즐거움 요소가 되게 명확하게 있어서 평일은 감량되는 즐거움이 되게 명확하고 주말은 그 내가 막 일주일 동안 약간 참았다가 그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확 맛있게 먹는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음식에 있어서는 이도 저도 아니긴 하고 음식에 말고 또 이외에서도 그냥 뭐 이도 저도 아니라서 별 감흥 없다가 맞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빵을 알게 된 후로 하루에 7개 먹고 식이 시작돼서 한 달 사이에 5kg가 쪘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빵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이어트 빵을 먹기 전에 생활이 이제 아쉬운 거죠. 그때 아마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으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 빵이라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된다는 그 빵을 보자마자 이제 식욕이 터졌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동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못 채워줬구나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몸은 이유 없이 그렇게 갑자기 식욕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욕이 그렇게 올랐다면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그동안 돌봐주지 못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래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먹어서 식욕도 달래주시고요. 스스로 생각해서 마음도 달래주시고. 언제쯤이면 식욕이 안정될까요? 늘 널뛰는 식욕에 충전되기만 기다려지네요. 식욕이 안정이 된다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식욕이 전혀 안정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자꾸 미래에 이제 시선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현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현재 식욕이 그냥 요 정도구나. 그리고 충전데이 때 달래주자. 그럼 좀 달래지고 충전데이 지나고 식단하면서 다시 조금 오르면 다시 충전데이 달래지고 그냥 되게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식욕을 달래줘야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초연해지는 상태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사실 모르는 거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올지 모르는 미래에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